자, 이 문제는 1번하고 2번은 전환사채 문제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내용이 다 독립된 물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물음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 3개 붙여놓은 거 똑같아요, 사실. 자, 보겠습니다. X 1년 초에 이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했어요. 발행했는데 액면이 100만원, 만기가 X 3년 말, 그러니까 만기 3년이죠. 표시자리 연 5%, 이자는 매년 말 후급입니다. 자, 그 다음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때 전환권 대가나 신주인수권 대가를 주식 발행 금액으로 대체한다고 주어져 있죠. 자, 이거는 선택적인 회계처리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대부분 하는 경우 한다고 가정하고 접근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자, 발행 시 회사의 일반 사채에 조용되는 시장이자율 0.9%, 즉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이 9%이기 때문에 이 부채 요소를 구할 때 9%가 유효이자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9%로 현가를 구합니다. 자, 물음 1 전환사채이고 액면 발행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전환사채 액면 발행이죠. 자, 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죠. 물음 1은 상환할증금으로 지급하는데 상환할증금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자, 근데 X2년 초 40%의 전환권이 행사돼서 주식이 발행됐습니다. X2년 말 인식한 이자 비용이 52474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요구사항을 구하려면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일단 X2년 말에 이자 비용이 52474인데 유효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X2년 초의 이 부채요소 장부금액, 전환사채 장부금액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모르니까 X라고 하면 그 기초금액의 유효이자율 9%를 곱한 금액이 1년의 이자 비용 52474일 것이므로 X2년 이자 비용, 결국 X2년 기초 전환사채 장부금액은 52474 나누기 0.09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구하면 583044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X2년 초 전환사채 장부금액. 자, 그런데 X2년 초에 40%의 전환권이 행사됐기 때문에 40%가 행사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은 60%죠. 40%는 전환권이 행사돼서 소멸되고 미행사율 60%에 해당되는 부분만 X2년 초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X1년 말 전환사채 장부금액은 X2년 기초금액 이 금액에 나누기 0.6 해야죠.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의 60%를 곱한 게 미행사되는 60%만 남아있으니까 X2년 초에 요거 곱하기 60%가 이 금액이므로 거꾸로 계산할 때는 아까 이걸 구했잖아요. 그래서 583044는 이미 구했기 때문에 X2년 기초금액을 나누기 0.6 하면 이 금액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원래 X1년 초 기초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 곱하기 지금 유효이자율이 9%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초금액 곱하기 1.09 한 다음에 표시이자가 매년 5만원씩이죠. 5만원을 빼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결국 이 금액에 1.09 곱해서 5만원을 뺀 금액이 이 금액이므로 지금 여기서 이걸 역산할 수가 있겠죠. 뭐 식을 만들어서 구해도 되고 x 곱하기 1.09 빼기 5만 이퀄 이 금액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계산기로 빠르게 구할 때는 이 금액에다가 5만원을 먼저 더해요. 먼저 더한 후에 그 나온 금액을 1.09로 나누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937376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물음 1에서는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했기 때문에 액면 발행 금액 100만원 100만원이 발행 금액이므로 그 전환사채 X1년 초 부채요소 금액 뺀 나머지가 자본요소 즉 전환권 대가죠. 그래서 요걸 네 번째로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역산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정하는 문제죠. 앞에서부터 자료를 다 주고 내면은 좀 쉬우니까 이자 비용을 주고 거꾸로 역산하게끔 구한 겁니다. 자, X1년 초 전환권 대가 구했죠? 624. 자, 그 다음 X1년 12월 말 전환세 장부금액 아까 이 금액이죠? 971740. 자, 그 다음 물음 2. 물음 2는 물음 1과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환할증금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 2 같은 경우는 상환할증금이 없고, 그 다음에 발행금액이 98만원이에요. 할인 발행한 경우죠. 전환사채 할인 발행입니다. 자, 발행금액이 98만원이기 때문에 98만원에서 부채 요소를 빼면 나머지가 자본 요소죠. 그래서 부채 요소를 구해보면, 자, 상환할증금이 없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만기 원금 100만원과 매년 표시이자 5만원씩이죠. 그래서 100만원과 표시이자 5만원에 원금 100만원과 표시이자 5만원에 현가를 구하면 그게 이제 발행 시점에서의 부채 요소인데, 효율자율이 9%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9%로 할인해야죠. 그래서 9%, 만기 3년이니까 3기간 9% 현가 계수가 0.772, 2.5313 각각 적용하면은 부채 요소 나옵니다. 발행 시점에서의 부채 요소. 그게 898763이죠. 765죠. 자, 그래서 발행금액에서 뺀 나머지가 전환권 대가죠. 그래서 이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부채 요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할증 발행했다면은 할증 발행한 것에 따라서 전환권 대가만 늘어나겠죠. 그래서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들 똑같이 하고 발행 금액만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환권 대가, 신주인 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 인수권 대가만 변하겠죠. 부채 요소는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의 여부에 따라서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X1년 말 전환사채 장부금액 구해보면 유효이자율이 9%이기 때문에 기초금액 곱하기 1.09 한 다음에 표시이자 5만원을 빼면 되죠. 현금 흐름을. 자, 그러면 X1년 말 전환사채 장부금액이 되겠고, 전환권 대가는 자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자본은 재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 그대로 가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의 측정을 통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자산을 측정한 금액과 부채를 측정한 금액을 뺀 금액이 나머지 잔여 금액, 그 자본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측정을 통해서만 결정되므로 자본 자체를 재측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고, 자, 그 다음 X2년 초에 60%의 전환권이 행사됐다고 했기 때문에 미행사된 부분이 나머지 40%죠. 그래서 60%는 전환권이 행사돼가지고 주식 발행돼가지고 소멸되는 것이고, 미행사되는 부분 40%만 X2년 초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금액, 이 금액에, 그러니까 X1년 말 금액에 미행사율 40%를 곱해서 그게 이제 X2년 초 전환사채 장부금액, 전환권 대가 금액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발행 시점에서, 그러니까 전환권 행사로 증가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물어봤습니다. 자, 항상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 금액에서 액면 금액, 즉 자본금을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100% 행사됐다고 가정하고 구한 후에 나중에 행사율을 곱한 게 편합니다. 일일이 할 때마다 곱하면은 계산만 번잡해지지 시간적으로도 손해예요. 그래서 100% 행사된다고 보고, 자, 주식 발행 금액을 구해보면,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사채 전환권 대가가 다 소멸되고 그게 주식 발행 금액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금액 더한 금액이 그냥 주식 발행 금액입니다. 전환사채 장부 금액과 전환권 대가 금액 더한 금액이 주식 발행 금액이에요. 자, 100% 행사됐다면 주식 한 주에 요구되는 사채 액면이 2만원이므로 액면 100만원에 대해서는 100% 행사되면은 50주가 발행되겠죠. 그래서 50주 곱하기 액면금액 만원, 그래서 50만원이 100% 행사 시에 증가되는 자본금, 즉 액면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주식발행 초과금인데 100% 행사된 게 아니라 60%만 행사됐기 때문에 행사율 60%를 곱해야죠. 곱한 금액이 주식발행 초과금 증가액입니다. 자, 행사 직후 전환사채 장부금액은 아까 이 금액 그대로죠. 371,862. 자, 물음 3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인데 마찬가지 할인 발행했어요. 98만원이 발행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수치랑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측면에서 전환사채랑 비교해서 이제 문제를 제시한 거죠. 행사 가격이 한 주당 2만원이고
액면 금액의 주당 10,000원이에요. 자, 먼저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98만원의 할인 발행이 있기 때문에 발행 금액 98만원이고, 부채 요소는 아까 여기 무름이하고 동일해요. 원금 100만원과 표시이자 5만원에 대해서 9%로 할인해가지고 계산했더니 아까 이 금액 동일한 금액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 상환할증금이 없어요. 그래서 상환할증금은 원래 별도로 계산을 해주는 게 편리하죠. 그래서 별도로 계산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비워두고, 발행금액과 부채요소의 차액, 이게 자본요소죠. 그래서 차액 구하면 아까 전환권 대가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부채요소가 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유효이자율이 9%이므로 X1년 말 액면사채 금액은 기초금액 곱하기 1.09 빼기 표시이자 5만원 하면 되죠. 상환할증금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제로고, 신주인수권 대가는 자본요소이기 때문에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X2년 초에는 60%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됐죠. 자, 근데 신주인수권 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사채하고 달리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에 별도의 현금 납입이 있기 때문에 액면사채 부분은 그대로 갑니다. 100% 그대로 가고, 상환할증금하고 신주인수권 대가만 소멸되죠. 자, 그런데 60%만 행사됐기 때문에 소멸되는 부분은 60%이고 나머지 40% 미행사되는 부분만 X2년 초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금액의 40%를 곱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증가액. 아까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그 행사 직전에 전환사채 장부 금액과 전환권 대가를 더해가지고 구했는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행사 직전에 액면사채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현금 납입을 하죠. 납입금액 100만원, 즉 행사금액 100만원에 상환할증금 제로, 신주인수권 대가 81325 이렇게 세 가지 더하면 주식 발행 금액이 됩니다. 요게 전환사채의 경우에 주식 발행 금액이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 금액이 요거 세 가지를 하려다가 요거는 그대로 존속되니까 요거 대신에 무엇이다? 현금 납입액 100만원이라는 거죠. 행사 가격.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 금액은 요거 대신에 100만원, 행사금액 100만원, 상환할증금, 신주인수권 대가 합이 주식 발행 금액이 된다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자본금은 50주 곱하기 만원이고 차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60%만 행사됐기 때문에 60%만 곱해가지고 구해야죠. 자,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증가액이 나옵니다. 자, 행사 직후 장부 금액은 상환할증금은 없기 때문에 929, 654 행사 직전 금액하고 사실 동일하죠.